네, 새 정치권의 가장 큰 화두는 보수 야권 재편입니다. 다음 달 27일로 예정된 한국당 전당대회가 분기점이 될 텐데요. 당내 계파 갈등이 잠재된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풀어나가게 될지 주목됩니다. 네, 당내 현안에 대해 직접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유한국당 4선의 홍문종 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들어서 방송 출연이 지금 오늘이 처음. 오늘 2일이잖아요. 처음입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허심탄회한 얘기를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 한 해 일단 새롭게 다짐하신 게 있으십니까? 올 한 해는 우리 보수 우익이 대동단결해서 하나가 돼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정부를 예. 좀 잘 견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민 곁에서 이게 정말 보수나 우익이 정말 이렇게 중요했구나. 이게 정말 정부를 잘했었구나.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거구나. 이런 걸 좀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일단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운영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가 아니고 그제죠. 지금 예. 자유한국당이 얻은 게 없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한 방이 없었다. 뭐 헛발질했다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평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요. 그 운영위 위원장이 예.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 위원장입니다. 예. 근데 저는 그걸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야당 위원장과 여당 위원장이 그거는 공동위원장으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홍영표 그 위원장, 위원장의 역할이 아주 혁혁했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한국당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요번 그 청와대 그 조국 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을 파헤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드림팀을 만들었죠. 예. 근데 아무리 드림팀이라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팀플이 안 됐다. 팀 플레이가 좀 덜 돼서 능력은 있는 분들인데 사건을 파헤치고 또 그것을 상대방이 보완하고 잘못된 것은 보완하고 또 그 공수 역할을 적당히 잘 이렇게 배분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 같은 야당이라도 공격하는 사람과 수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역할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당은 사실 소리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느낀 저거는 조국과 임종석과 여당이 방어를 기가 막히게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점수를 많이 주고 싶습니다. 저희는 조금 아쉽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이 운영위 소집 직전에 선수들을 9명이나 교체한 것도 좀 말씀하신 원인이 아닐까 싶은데. 아니 그 한 분 한 분을 보면 다 우수한 분들인데 약간 코어가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팀워크 부족했다. 팀워크가 좀 부족했고 그분들로 하여금 공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뒷받침할 것이냐 이것이 약간 좀 그 전날 제가 그 몇 분하고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열심히 하시긴 하시는데 자기들끼리의 네트워킹이 좀 덜 됐던 것. 제가 이제 보면서 그런 게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나경원 원내대표 데뷔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내대표로는. 홍영표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점수 후하게 주셨는데 같은 당의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대표도 제가 보기에는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처음이니까 잘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쉬웠다고 좀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좀 지켜봐 주시죠. 뭐 제가 보기에는 잘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같은 당 입장에서 아쉽다는 표현 외에 뭐 또 달리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아쉬웠습니다. 새해 모셨는데 작년 이야기를 또 하나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협위원장 인적 쇄신안 이야기인데요.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시면서 원래 처음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기자회견까지 이야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그냥 입장문으로 대신하셨거든요. 사실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당협위원장 교체하는 사람 명단 발표하기 전에 이미 조직강화특위에서 그리고 우리 비대위에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분들이 강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전당대회가 2월 27일 날 우리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전당대회까지 자기들이 임무가 그때까지고요. 이분들이 주로 하실 일이 다음에 누구를 당대표로 뽑는 방법, 뭐 뽑는 일자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일들을 이분들이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특정
개파라고 좀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특정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지구당 위원장으로 만들어서 예. 또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통해서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또 그런 여러 가지 그 징후들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제 새로 당 대표가 되면 당 대표가 당을 이끌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당 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당을 이끌어 가느냐 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뭐 이런 뭐 하나의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하고 싶으면 예. 새로 뽑히는 당 대표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이상의 일을 당신들이 벌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뭐 했어요. 근데 결국은 뭐 제가 보기엔 당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 외에 실제로 뭐 위원장이 뭐 어떻게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뭐 뭘 어떻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다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별로 무게를 안 두는 것이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차피 임기가 정해져 있는 분들이고 예. 이분들의 생각이라는 것이 이미 다 읽혀졌기 때문에 읽은 사람 입장에 있어서 뭐 그 사람들한테 이제 나가는 사람들한테 뭘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그래서 또 자꾸 목소리를 높이면 괜히 무슨 조그만 일에 너무 그 중진 의원이 자꾸 무슨 분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자제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예. 원내대표직을 맡고 나서 이 당협위원장 교체와 관련해서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면이라는 조건을 걸고 나중에 살려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당에다가 얘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그거를 하시는 코어는 아니죠. 왜냐하면 예. 이제 당 대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하는 건데 이제 원내대표로서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뭐 그 이제 잘린 사람들에게 이른바 잘못된 사람들에게 예. 너무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120 몇 명이 다 힘을 합쳐서 지금 여당하고 대항을 해도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분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뭐 말씀 자체가 틀린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김무성 의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전의 발언을 문제 삼아서 사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이게 개파 발언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개파 갈등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이제 그분이 그 친박당을 없애버릴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당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을 없애버릴 수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야말로 개파 발언이 아니고 뭐가 개파 발언이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그 저희는 뭐냐? 지금 당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당에 남아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 정치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결국은 본인들이 세웠던 그 계획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정치를 그만뒀어야 된다. 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같은 당에서 지금 같이 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또 대여 투쟁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이야말로 그야말 맞다나 당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 또 당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개파 발언보다도 더 중요한 그 당을 죽이는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은 좀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제 나름대로의 그 애당심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탄핵 이후에 이 복당파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를 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왜 꼭 사과를 해야 되느냐? 지금 아시다시피 그 한국당과 비슷한 바른당이 옆에 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른바 우리 태극기 세력이 지금 바깥에 있습니다. 예. 이분들이 다 들어와야 우리 우익이 이제 하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파가 하나가 되는 건데 예. 이분들 입장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탄핵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이제 태극기 세력 이분들은 그분들 입장에서 예, 예. 대통령이 무슨 돈을 먹었냐. 그리고 지금 타블렛 PC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허구로 밝혀지고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가. 그 대통령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탄핵했는데 탄핵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 탄핵한 사람들이 대통령 있는 한국당에 이분들이 그 힘을 더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그 사람들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다라는 게 이분들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우리가 그러면 포함하지 않고 모셔오지 않고 그러면 우익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총선이 됐든 대통령 선거가 됐든 이길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사실은 많은 분들 그 세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우리 탄핵을 반대한 사람들도 대통령이 탄핵되기까지 우리가 최선을 못했다. 죄송하다. 그렇게 얘기할 테니 예. 당신들도 대통령이 탄핵했는데 탄핵에 그때는 찬성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잘 몰랐던 것도 있고 촛불이 무서웠던 것도 있고 어떤 이유든지 간에 탄핵을 한 것은 우리 당에서 뽑은 대통령을 탄핵한 것은 입이 열 때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떤 형식으로든지 사과를 해줘야만 우익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저희가 먼저 잘못했다고 할 테니 같이 잘못했다고 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이야기 쉽게 뭐 지금 사실 개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인데 한국당 내에서는 네. 친박 비박이라는 그 개파가 이름이 좀 바뀌어서 지금 잔류복당으로 비스무리하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수파. 예, 사수파 네. 이 복당파에 대한 사과 요구를 계속하는 건 개파 갈등 이야기가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는 거면 사과 요구를 더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아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예.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저 밖에 있는 그 태극기 세력까지 우리가 어떻게 다 하나로 모을 수 있느냐. 그 얘기할 때 제가 그거에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구성원의 문제. 각자 구성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네. 저는 지금도 우리 한국당이 그것에 관해서 전향적인 그 받아들이고 그리고 각자 고해성사하고 나는 탄핵된 뭐 때문에 잘못했다. 뭐 대통령이 어쨌든 탄핵이 됐으니까 탄핵되게 이르는 백수에 대한 과정에서 얘기도. 예 탄핵을 했든 안 했든 간에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고해성사하고 예. 국민 앞에 그리고 당 앞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하기 전에는 이 당이 저 바른당서부터 여기 태극기 세력까지 하나가 돼야 우리가 뭘 어떻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드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사과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석방 촉구 결의안 이야기 나왔을 때도 뭔가 무산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까? 예, 그러니까 석방 결의안도요. 그게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 김무성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생각하는 그 정치적 목적. 예. 이 뭐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이제 간파가 되니까 그렇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당은 우리 우익은 탄핵 전 우익과 탄핵 후 우파 여기는 완전히 다른 우파다.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우리가 진실 규명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태도 이것이 결국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우리가 하나로 갈 수 있는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촉매자가 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뭐 없이 뭐 석방 결의를 한다든지 이것에 대해서 뭐 비문 연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은 다 의미가 없다. 왜? 우리가 산술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네. 실질적으로 하나 되는 거는 결국 실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자유한국당의 비대위가 왜 출범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당이 굉장히 뭐 어떤 사람들도 그 우리 한국당에 대해서 별로 바깥에서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 모셔오는 것도 저희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치열하게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때 전당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이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떻게 뭐 탄핵의 문제에 대한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정강 정책을 가지고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했다면 지금 비대위가 가지고 있는 이런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이런 그 어려움을 우리 거치지 않고도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그때는 생각하죠. 그러기 좀 어려운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거는 굉장히 죄송합니다만은 예. 하여간 일부 세력들이 자기들의 세력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한 예. 일종의 저희는 뭐 사석에서는 뭐 트로이 목마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예. 를 모시고 온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저희 우려가 맞아 들어가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에 한국당의 위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있고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에 있는 네. 것 같은데 네. 지금 사과를 하라는 의원님의 생각에 대해서 복당파가 사실 받아들일지도 좀 의문이거든요. 뭐 어떻게 한마디로 생각하세요? 일축했어요. 그거는 우리 정치적 소신이기 때문에 예. 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때 탄핵을 안 했다면 대통령이 광화문에 끌려 나왔을 것이다. 집무실에서. 그리고 그 촛불에 의해서 한국당이 완전히 다 불탔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탄핵했기 때문에 그나마 대통령이 저렇게 감옥 들어가서 지금 30년형을 받고 그나마 이 저희가 생각하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분들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바이블처럼 그 낭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참 걱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우리 제너레이션이 다 없어져야 되나? 뭐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네. 이거 좀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이제 한 27일, 2월 네. 27일로 잠정적으로 결론이 났는데 혹시 뭐 인물에 대한 평가가 부담스러우실 수는 있겠지만 아 이분은 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뭐 복수로 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다 경쟁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이 대표하는 그 대표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후보는 누구를 어떤 부분을 좀 대변할 가능성이 높고 예. 어떤 분은 어떤 부분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도 하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함합행에 오르고 있잖아요. 네. 뭐 심지어는 한 10명까지 이제 함합행에 오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이 적어지느냐 많아지느냐 그다음에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부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또 지금 콜라 뭐 하시는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습니까? 콜라 하시는 분도 제가 보기에는 일정 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일정 지분이 있다고 보는데 이제 하여간 뭐 그런 분들이 다 나름대로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 지금은 이분이면 우리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 당대표를 모시고 이분과 함께 일사불란하게 나갈 수 있겠다. 그런 분들이 지금은 아직은 그렇게 부상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그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가 또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또 이 어려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사람으로 이렇게 수렴도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연스럽게 탈락하기도 하고 뭐 그런 과정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당이 어쨌든 2월에 전당대회도 앞두고 있고 최근에 이학재 의원도 복당을 하고 여러모로 변화를 겪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보수 빅텐트론도 나옵니다. 앞으로의 좀 로드맵을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이학재 의원은 이제 바른당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분들이 오실 확률은 굉장히 더 높아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오시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보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미래, 우리 과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들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 이 과거를 판단한 걸 가지고 우리 미래를 어떻게 프로젝트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가는 게 맞겠다 하시는지 이런 걸 맞춰야 우리가 결국은 이게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죠. 예. 지금처럼 완전히 생각이 다르고 그저 몸집만 불리는 것이 그 어떤 세력의 몸집을 불리는 것이 우리가 이 보수가 사는 길이라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을 기만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은 한쪽으로 붉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이른바 그 바른정당 분들이 생각했던 그런 쪽으로 붉어지든지 아니면 그 이른바 태극기 세력 쪽으로 사람들이 기울어지든지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우익의 하나가 됨을 방지하기 굉장히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결국 그 문제는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화타가 필요합니다. 지금 화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사선의 홍문종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